여야 정당들의 유세전이 충북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원 민심에 호소하는 지원 연설 경쟁도 치열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충북도지사 출마설이 지역 정가에 돌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차 충북을 찾은 나 전 의원은 고민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가 새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원격 수업도 허용했습니다. 학교마다 방역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투명했던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설치가 다시 공식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의료 예산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41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2,020명, 충주 464명, 제천 145명, 단양 42명, 음성 188명, 괴산 30명, 진천 221명, 증평 107명, 보은 39명, 옥천 94명, 영동 6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2,663명, 누적 사망은 15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충북을 방문해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청주를 방문해서는 충북의 사위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처가 고향인 충주를 방문합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9일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퇴근길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청주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유세입니다.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를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이 후보를 연호하며 맞이했고 홍영길 당대표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새를 과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울고 넘는 박달재 첫 소절로 유세를 시작하면서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천등산 박달재를 이런 노래 아시죠? 그 천등산 박달재 빛이 바로 제 처갓집입니다, 여러분. 이서방 왔습니다. 이서방.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충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를 정략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경제를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와 수도권 내륙선 청주공항 연결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8월 11일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재명이 당선돼서 청주공항의 광역철도, 청주 시내 충청권 광역철도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충북 방문 이틀째인 오늘 충주를 방문해 북부권 민심 공략에 나섭니다. 오전 11시 충주 젊음의 거리를 방문한 뒤 1시간 뒤에는 장인의 고향 마을인 충주시 산청면을 찾아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함께 충북을 방문한 날 국민의힘에서는 부친의 고향이 충북 영동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나 전 원내대표는 괴산을 시작으로 진천과 음성, 충주와 제천까지 방문해 충청의 아들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는 충청의 표심을 두고 충청의 사위를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와 충청의 아들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맞붙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음 주에는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 유세를 위해 충북을 찾은 나경원 전 국회의원에게는 또 다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충북지사 출마설인데요. 나 전 의원은 고민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잦은 충북행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를 위해 충북을 찾은 나경원 전 국회의원.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북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 전 의원은 충북 출신으로 충북 예산과 현안에 소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집중할 때라며 거취를 고민한 적도 없고 그럴 시기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을 챙기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제 거취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부친의 고향이 영동인 나 전 의원은 충북의 딸로 불리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충북지사 후보군에 언급돼 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 사선에 자유한국당 시절 원내 대표까지 역임한 나 전 의원의 인지도와 중량감이 오래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의 당락 여부와 대통령 선거 이후 당권의 움직임 등 변수가 많아 현재 출마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정치적 기반과 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져 온 나 전 의원이 충북지사 도전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모험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충북으로의 잦은 발걸음에 나 전 의원 본인의 거리두기와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대 나경원의 대진표는 여전히 지역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권 대학 교수 325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원점으로 돌아간 한반도 평화와 재정으로 땜질한 한시적 일자리, 정책 실패의 상징인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지난 5년이었다고 주장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 통합의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라며 야당 후보들에게 윤석열 후보로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교육당국이 결국 전면 등교 방침을 전격 수정했습니다. 개학 후 2주 동안 전면 원격 수업도 가능하도록 한 건데 하지만 명확한 지침도 없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10대 이하의 충북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4,600여 명. 충북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10대 이하였고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과 교직원도 이번 달에만 벌써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주가 개학입니다. 결국 교육당국이 신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청주를 찾아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다음 달 11일까지 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어려움은 있지만 고심 끝에 결정한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정상 등교가 원칙이라고 발표했던 충청북도 교육청도 학사 운영 방안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개학 첫 2주 동안 학교장 판단에 따라 원격 수업이나 단축 수업 전환이 가능하도록 안내한 겁니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학교장 판단이라는 기준이 모호해 또다시 학교에 방역 책임을 전가한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교육청도 못 믿겠고 교육부도 못 믿겠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달 사이에서 지금 벌써 두세 번의 정책이 막 이렇게 바뀌니까 학부모들도 어디에다가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자가 검사 키트 사용도 논란입니다. 당초 의무사항이었다가 권고사항으로 바뀐 겁니다. 물량이 부족해 일주일마다 학생 한 명당 2차례 분량의 자가 검사 키트를 나눠줄 예정이지만 검사는 어디까지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좀 자주 바뀌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학교에서 검사 도구를 나눠주고 사실상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방역 패스와 다를 게 없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 주 2회 실시를 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등교를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방역 패스죠, 이것은. 교육당국이 등교 정상화와 간이 진단 검사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도내 유일의 500병상 이상의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이 충북 북부권을 위한 충주 분원 설치를 재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소재 국립대학병원의 국고 지원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통과됐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이사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과 더불어 주요 보고 내용은 충주 충북대학교 병원 분원 설치, 지난 2019년 예산 확보와 의료 인력 수급 여건 등을 보완하자며 같은 안건 의결을 보류한 지 3년 만입니다. 재추진 이유는 병원 시설 장비비의 국고 지원이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부 예산에 국회가 요구에 첨부된 26번째 부대 의견. 교육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국립대 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을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우선적으로 도 지역에 소재한 국립대 병원에 대해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여건이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 소재 국립대학 가운데 현재 분원 설치 계획이 없는 병원은 충북대 병원뿐입니다. 지난해 교육부도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국립대학 병원 시설 장비비 보조를 현행 25%에서 7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 집행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대 의견으로 도소재병원의 우선 지원 상향 방침이 들어가면서 분원 설치 투자 여건의 길이 열린 겁니다. 대학 종합병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정적 여유가 없거든요. 광역시가 아닌 도 단위에 있는 병원에는 좀 더 지원을 늘리는 방안, 지원율을, 보조율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 예산안 부대 의견에 넣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충주 분원 추진 당시 예상 비용은 3,800억 원으로 국고 지원 상향률이 확정되진 않은 상태에서 현재 충북대병원의 재정 상황과 50명도 안 되는 현재 충북대 의대 정원만으로 의료 인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관건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의 지원도 중요해진 가운데 지난 3년 사이 내 외부 여건이 달라진 만큼 타당성 용역도 다시 밟아야 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야생 멧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제천과 보은에서도 4마리가 추가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덕산 월악리와 보은 중곡리, 산해 아시리 광역 울타리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4마리가 발견돼 누적 건수가 118마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2020년 11개 시군으로 퍼진 뒤 올해 지금까지 28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충주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옛 한국전력연수원 건물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충주시는 5억 7천만 원이 투입되는 철거를 지난주부터 시작해 지상 6층 철거를 마무리하고 지하 2층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196억 원을 들여 온천수를 활용한 스파 시설인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수안보 플랜티움이 오는 4월에 착공돼 2024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 시의회 승인 없이 건물과 터를 매입했다 조기령 시장이 공개 사과하고 당초 리모델링 계획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 신축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충북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8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5.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0.7포인트 높았습니다. 항목별로는 소비 지출과 생활 형편 전망이 한 달 전보다 5포인트씩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가계 수입과 생활 형편, 금리 수준 전망도 각각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트워크 오늘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 세계 평균 132잔이라는데 평균치보다 두세 배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약이지만 원두의 품종과 추출 과정까지 전문 지식과 커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 영동의 한 커피 문화 공간에 커피 마니아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생원두 포대가 층층이 쌓인 창고, 품종별로 나뉜 원두를 로스터가 직접 볶고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리며 품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잘 알려진 게이샤라는 커피 품종이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유래된 커피인데요. 1950년대, 1900년대 중반에 파나마. 커피를 주문하고 손에 받기까지 15분간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맞춤형 커피가 나옵니다. 20g의 원두를 사용해서 시원한 커피를 내려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커피를 내려서 아이스로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커피 판매보다 커피 전도에 방점을 둔 듯한 이 공간은 한국인 최초의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리스타와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커피를 추천받고 그 커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전 과정을 같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영도 복내동의 폐창고를 개조해 지난해 말 문을 열었는데 진입장벽이 낮은 커피가 문화 불모지라는 부산의 대표 문화자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영화, 한국 하면 서울이 아니라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만큼은 이 씬 자체를 부산으로 한번 가지고 와봐야겠다. 사람들을 부산으로 모으고 또 부산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피란민을 품었던 부산의 역사, 생원두 95%가 입항하는 부산항은 지역 예술가의 작품과 함께 부산 블렌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도구도 3년 전부터 커피 페스티벌을 열어 커피 도시 부산을 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도내 남북권 균형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영동군 용산면 옛 용문중학교 부지에 분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3억 원으로 연구동과 첨단 온실, 농기계 창고와 관리사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북농업기술원 분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고온성 작물 기술을 개발하고 과수 무병묘 생산 연구를 비롯해 지역에 특화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천시 신동 제천축구센터가 시설 개보수 공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 달 중순 재개장합니다. 제천시는 68억 원을 들여 충격 흡수용 바닥재 설치와 인조 잔디 교체, 2층 규모의 경기 운영실, 보조 경기장 증설 등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축구센터는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일부 시설이 매몰되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